소국들이 자신들의 이득이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꺼이 허리를 굽힌다라는 뜻의 절여.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해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원수 집안의 딸인 소교를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한 위소. 성결혼 후 연애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소의 사촌형인 위엄의 등장이 살짝 찝찝한 가운데 소교는 자신에게 일부러 접근한 위엄의 의도를 묻는데요. 가치를 알고 싶었다는 위엄. 위엄에. 물론 소교 역시 만만치 않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누구인지 모를 때 줬던 언주에서만 자라는 화초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소교. 한편 밤사이 소교가 잃어버렸다는 옥팔찌를 똑같이 만들어낸 위소. 바로 소교에게 가져다 주지만 이미 위엄이 찾아줬죠. 무언가 수상한 표정을 짓는 위소. 위엄의 행동이 거슬리기라도 한 걸까요? 여전히 여색을 즐기던 위엄을 찾아간 위소. 그런 위소에게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며 누군가의 부인인 것 같다 말하는데요. 너희 사이 좋았던 거 아니었니? 일부러 자극하는 위엄과 눈치 제로 위소. 일부러 두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위엄은 위소의 위패를 빼돌려 소교에게 전해주라며 술집 주인을 시킵니다. 위소도 위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곤 전전긍긍. 위소는 위엄이 좋아한다는 여자를 찾기 위해 부하를 시키는데 부하들은 이미 소교란 사실을 눈치챘죠. 그 사이 술집에 다녀온 냄새가 배인 위소의 옷을 발견한 소도는 바로 소교에게 알려주는데 결국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서로 부부싸움. 소교는 술집에 다녀온 위소와 그가 잃어버린 옥패 때문에 화가 나고 위소는 어쩌다 위엄이 소교를 좋아하게 됐는지가 화가 나고 서로 마음도 모르고 본인들 마음도 모르고 다음날 조모 인사 시간에 위소는 소교를 형 위에게 소개시켜주는데요. 이때 위엄이 소문의 언주인 양교, 즉 대교와 소교를 언급하자 바로 막아서는 위소. 역시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 바로 위엄을 찾아가는 위소는 그곳에서 소교와 비슷한 기녀를 발견하고 형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위엄 역시 위소를 알고 있기에 모르는 척. 드라마 저류는 꽁꽁 숨긴 마음 때문에 오해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반읍에서 완성된 영령도 수로가 개통되고 그 시각 현재 위소가 있는 용구는 가뭄이 들면서 다른 지역들까지 모두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위소에게 다른 지역에도 수로를 개통하면 된다고 말하는 소교.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상 위소 입장에서는 소교의 고향인 언주에게 제일 이득이 되는 행위인데요. 또다시 소교의 의도를 다르게 파악해 그녀의 간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위소의 서재에서 용도풍 물질을 꺼내온 소교를 보고 스파이 취급을 하며 경계하는 위엄인데요. 당시의 지도나 지리지는 나라의 중요한 서류였기 때문에 소교가 함부로 봤으니 위엄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죠. 다시 한번 위씨 집안과 교씨 집안이 원수 사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위엄. 거기다 위소를 찾아가 소교가 그런 서류를 들고 나왔고 그걸 언주에 알려줬을 거라는 말을 하는데 이에 위소는 그녀의 편지에는 다른 내용들이라며 위엄을 달래주는데요. 아니 그럼 사실상 위소가 소교의 편지들을 모두 검문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안 위엄은 소교를 찾아가 서재일을 사과하며 위소가 그녀의 편지를 검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또 다시 부부싸움. 위엄이 문제네 정말. 소교는 편지를 쓰는데 딱 4글자. 수치스러운 위소. 부끄러워해라 위소야 이런 뜻이겠죠? 자신의 편지를 훔쳐보고 있으니 내 편지를 보거든 수치스러워해라는 것 같네요. 부하들은 소교를 피해 서재에서 잠을 자라 조언해주지만 당당히 방으로 들어가 소교를 못 본 척하며 잠을 청하는 위소. 자신의 편지를 읽었다며 위소에게 화를 내는 소교인데요. 눈도 작고 마음도 작고 키는 크지만 쓸모가 없다고 막말을 하는 소교. 너 그런 위소 좋아하면서 사랑 싸움 3개 안 해? 두 사람의 싸움에 신난 건 위엄. 그 후 소교를 피하는 위소인데요. 이때 소교는 무언가 느낌을 받았고 언니인 대교에게 편지를 써 편지 안에 중요한 내용을 쓰지 말라고 전해줍니다. 한편 수로를 개통하고 돌아온 위타. 위소는 여전히 가뭄 문제로 인해 용궁과 언주의 미랄 차리를 보며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소교의 제안처럼 수로를 개통하면 가뭄도 해결하고 백성들의 식량 문제도 해결되는데 그 건설을 위가 충당하면 최고 이익은 언주가 얻게 되고 언주의 뒤통수 맞을 기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위소입니다. 그날 밤 잘 곳이 없어 위엄의 방에서 잠을 청하는 위소. 위소를 방에 들인 위엄에게 지금이 기회라며 칼을 주고 위소를 제거하라는 부하인데요. 이 부하는 사실 변방 사람의 부하이기도 하죠. 위엄은 위소를 죽여도 위와 언주의 통교를 끊을 수 없다며 기회를 봐야 한다고 말하며 절대 위소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어린 시절 조모에게 자랐지만 사생활을 이름으로 차별받던 위엄의 마음을 건드려버리는 부하.
이 부하쉐키. 다음날 밤새 고민하던 위소는 언주의 반격을 무릅쓰고 수로 개척에 나서기로 하는데 이번 반읍에서 수로 담당자였던 관리를 중용하기로 결정하죠. 물론 이것은 책사의 제안이었는데요. 이래야 소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한 책사. 책사가 정치도 잘하고 연애학도 잘하는 것 같네요. 위소는 보란듯이 이번 일을 소교에게 말해주는데 영리한 소교는 이미 다 책사가 제안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책사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러면 위소 삐진다? 한편 소교는 언주에 있는 큰 아빠에게 이번 조모생신 선물로 곡물에 씨앗을 보내달라 부탁하는데 언주 역시도 이 씨앗을 보내주면 나중에 위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깍거려 하지만 이내 회의 끝에 보내주기로 결정. 한편 변방의 당군. 이곳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천상의 삼촌이 정체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 중. 아왕이 이번 위나라 조모생신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위나라 조모서 씨와 친척 관계인 아왕. 어째 아왕의 등장 역시 불안하죠.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 조모와 함께 화원을 돌보던 소교와 위소, 위엄. 단주의 아왕이 조모 생신년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째서인지 위소는 당황하고 알아보니 위씨 지방과 아왕이 혼인한 적이 있었다는데 당연히 위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교. 아왕의 이마에는 모란 모양이 있었는데요. 그 뜻은 그녀를 얻어야 중원을 차지한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듯 싶은데 그렇게 위에 용군에 도착한 아왕 옥누부인. 마음이 맞을만 하면 외부에서 자꾸만 적이 등장하는 절요? 물론 방해자가 있어야 처음엔 서로 의심을 해도 나중에는 더 견고해지겠죠? 옥누부인을 마중 나온 위량과 우거. 위나라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옥누부인을 환영하고 이마에 새겨져 있는 모란 표식이 유행되어지죠. 사실 옥누부인의 목적은 위와 언주의 연맹을 깨버리는 것인데요. 이거 소교랑 위소 위협하는 인물 등장이요. 더구나 혼사까지 오간 걸 안 이상 소교 질투 폭발 예정. 그나저나 역참에 묻게 하자 마음이 상해버린 옥누부인. 옥누부인이 조모에게 인사를 하며 소교와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친했던 위소의 엄마도 만나면서 자신의 계략에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거 냄새가 나네요. 엄마가 당할 냄새. 옥누부인은 위소를 만나 어린 시절 추억을 거론하며 위가를 위해 가져온 곡식을 준다고 하지만 거절해버리는 위소. 절대 언주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이때 옥누부인은 위패를 보여주며 누군가를 거론하고 말을 막아버리는 위소. 사실 옥누부인은 위소가 아닌 위소의 형과 결혼을 한 사이인데 이 내용도 곧 나오겠죠? 한편 갑자기 곡식을 가지고 나타난 옥누부인이 수상한 소교. 아무래도 위와 언주가 연맹하고 수로도 놓으면서 고립될 변주를 위해 위에 곡식을 가져온 것인데 그러면 언주에서 가져온 종자들이 위소가 변주 곡식을 받게 되면 둘 곳이 없어져 버리는 것. 그날 밤 소교를 찾아왔는데 완전히 삐져있는 모습에 당황한 위소인데요. 냉랭 부부 싸움 또 시작. 언주에서도 곡식이 도착하고 그 책임자로 위엄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옥누부인은 위소 엄마를 이용하려고 쫓겨난 정초옥을 찾아가 위소 엄마에게 시집간 곳이 힘들다고 말하라며 계략을 하나 쓰는데 드디어 조모의 생신년 시작. 위엄은 갑자기 소문으로 무성한 옥누부인 노래가 듣고 싶다 제안하고 위엄이 칼춤을 추면 불러준다며 합동 공연 시작. 그러다 위소가 없는 틈에 소교가 가져온 조모의 선물 곡식을 보여달라는 위소 엄마. 모두에게 숙맥의 종자를 공개하는 소교. 그런데 이미 발화가 되어 심어도 자라지 않는 상태인데요. 일부러 그랬다며 소교를 비난하기 시작. 이 종자는 언주에서 개량한 것으로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면 가을에 수확을 할 때까지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똑똑하게 설명하는 소교? 소교의 말을 듣다 보니 정초옥은 그냥 백성이 힘들면 어떠냐고 말한 것이 떠오르며 무언가 잘못된 일임을 눈치채는 위소 엄마. 그러니까 왜 자꾸 바보같이 구는 거야. 이에 이미 배신한 거라며 소교를 몰아세우는 친척들과 억울해하는 소교입니다. 다행히 때마침 나타난 위소는 절대 소교는 위씨 가문을 죽일 순 있어도 백성들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해감싸고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이 얼마나 백성을 위하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또한 발화된 종자는 분명 누군가가 꾸며낸 짓일 것이라며 처음 곡식을 받았을 때랑 현재 곡식의 무게가 차이 날 수 있으니 재보면 안다고 말하죠. 옥누부인은 만약 무게 차이가 나면 그 관리의 책임인 위엄에게 있고 차이가 없다면 소교의 잘못이라 말해주는데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위소. 이때 알맞게 쓰러져주는 조모. 만약 외손자 위엄이 범인일까봐 조사를 피하기 위해 꾀를 낸 것인데요. 위엄을 믿지만 혹시나 몰라 도박을 못하겠다는 조모. 그러는 와중에도 여전히 여자 노름 중인 위엄. 조모의 꾀병은 곧 자신을 의심하고
조사를 더 이상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기에 원수인 소교는 믿으면서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죠. 이때 위소는 위엄의 출생 비밀을 말해주는데 위엄은 사실 조모의 딸 청운의 아들인데 변주의 천방에게 당하고 낳은 자식이라 그것을 속이기 위해 노비의 자식이라고 거짓 소문을 냈던 것.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위소가 자신을 엄청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교. 거기다 방에서 나온 옥팔찌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마음을 느끼게 되자 바로 편지를 보내 위소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를 탓하지 않는다고 말을 전하는데 위소 역시 다음날 보자는 답장 중 만나서 얘기해라 애들아. 드디어 곡식의 무게를 재는 상황. 누군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상황이라 소교의 혐의는 벗어나고 관리 책임인 위엄이 뒤집어쓰게 되는데 창고에 초옥이 다녀간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상태. 곡식으로 장난질을 하면 이곳에서는 사형이기 때문에 위엄 역시 혐의를 벗어나야 하죠. 변주로 돌아가려는 옥시 부인 역시 발이 묶이지만 죽은 초옥 때문에 슬퍼하는 위소 엄마를 찾아 또다시 꾀를 씁니다. 위소 엄마는 초옥이 죽기 전 창고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다 소교 때문에 위소와 혼인을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엄 역시 혐의를 벗었지만 이 문제가 나라 문제에서 점점 집안 문제로 바뀌게 되죠. 책사는 이것이 소교와 위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위소에게 알리고 위소 엄마는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사죄하지만 눈치 빠른 시어머니. 며느리가 살짝 모질라서 그런 짓을 꾸밀 수가 없다는 걸 눈치채죠. 결국 다시 떠나게 된 옥루 부인. 위와 언주를 끊어내진 못했지만 일단 살아 돌아가는 것에 만족. 위엄은 여전히 조모에게 서운한 마음 한가득. 조모를 찾지 않는 위엄을 찾아오지만 위소 역시도 보려하지 않죠. 그러자 소교가 나서는데 여전히 술과 여색을 즐기고 있는 위엄을 찾아가 조모에게 가라고 조언을 하는 소교. 하지만 소교는 가족이 되고 자신은 외부인이었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하는데요. 소교는 위소의 신뢰와 조모의 편애를 받는 이유는 자신은 위씨 집안을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스스로 가족이라고 생각해라 라는 것이겠죠. 결국 조모를 찾은 위엄. 다시 자신을 보지 않을 거냐는 질문을 하는 조모인데요. 조모의 마음도 위엄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뭔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조모, 위소를 도와 가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소교 정말 착하고 똑똑하죠? 위소를 배신만 안 하면 좋겠네요. 이미 둘이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 배신할 리는 없겠지만 고장극은 시대와 감정선,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은 만큼 독해력과 이해력을 굉장히 요하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 저려. 저뿐만은 아닌가 봅니다. 인기가 쑥쑥 오르고 있는 드라마 저려. 위소와 소교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쌓고 간간히 등장해 주시는 해방꾼 때문에 소리 지르며 보게 됩니다. 드친 자는 또다시 중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